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거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악기를 다 같이 조화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급 확대를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같이 감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또 전체적인 경기 상황까지 같이 감안해야 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청계천 그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살다가 그 무허가 판잣집이 철거가 돼서 강제 이주된 것이 그 당시에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였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그 어려웠던 시절 제게 꿈을 주었고 제 꿈을 끼워줬던 그 경기도에서의 그 초심을 제가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침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 곳이 제가 천막 치고 저희 가족, 6가족이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를 키워준 경기도, 제 꿈을 만들어주고 그 꿈을 실천하는 데 저에게 큰 터전이었던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을 출마 선언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진다면은 윤석열 새 정부가 견제받지 않고 독주하는 그런 모습을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김으로써 윤석열 새 정부의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둘째,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셋째, 정치 교체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 선언의 목표는 정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과 약속, 이재명 후보와 한 것을 반드시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받고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에 있어서 출마 여부나 지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했던 가치연대에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체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 결심과 경기도를 선택한 것도 그와 같은 공동선언을 함께 이루겠다고 하는 추진 과정의 일환이었고요. 경기도를 선택한 것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더 크고 또 대한민국 인구, 경제, 산업, R&D 투자 4분의 1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압축판인 경기도를 바꿈으로써 저와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던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거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악기를 다 같이 조화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급 확대를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같이 감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또 전체적인 경기 상황까지 같이 감안해야 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공급 확대 필요하지만 또 경기도는 또 지역별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집값 안정도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제 성남으로 이동하시는 예. 거잖아요. 성남에서 어쨌든 가장 출마 선언을 먼저 하시게 된 건데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이재명 상임고문하고도 좀 연결이 있는 건지. 제가 성남으로 가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그 경기도와의 인연 때문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살았던 것은 14살 때 그 당시로는 경기도 광주군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청계천 그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살다가 그 무허가 판잣집이 철거가 돼서 강제 이주된 것이 그 당시에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였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그 어려웠던 시절 제게 꿈을 주었고 제 꿈을 끼워줬던 그 경기도에서의 그 초심을 제가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침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 곳이 제가 천막 치고 저희 가족, 6가족이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를 키워준 경기도 제 꿈을 만들어주고 그 꿈을 실천하는 데 저에게 큰 터전이 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을 출마 선언지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하는데 전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이 나오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저도 잘 아는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오시든 환영합니다. 다만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의정생활 하시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시기보다는 옆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수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처럼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국제 경험과 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같은 미래 비전을 직접 만들고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나오시든 공정하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선에 오르기 전에 당내 경선도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 경쟁하실 분들이 어쨌든 좀 경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경선에 임하는 각오라든지 뭐 대략적인 경선에 임하는 전략 같은 거 구상하신 게 있나요? 네,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후보로 나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세 분 또 더 있을지 모르겠으면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많은 경륜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정당당하게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할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임하면서 아까 발표한 것처럼 경기도를 위한 비전, 그 정책 컨텐츠, 또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정치 교체에 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터전, 또 경기도민을 아까처럼 미래 대비라든지 통일 대비라든지 또는 미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조직력에 대해서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경선 후보들이 옆에 계신데 사실상 이재명계에서 전폭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좀 해석이 가능한 기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조직이 없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내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터전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아주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선 룰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입장은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아주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제 권리당원 50% 그 룰 때문에 저처럼 바깥에서 온 사람은 이 좀 불공정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주장하는 정치 교체 문제가 결국은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민주당부터 그와 같은 정치 기득권을 내놓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이는 그래야지 이 정치 교체의 그 실천 의지를 국민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후보도 이와 같은 점에서 공정하게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따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재명 전 후보와 이 경기도지사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 차례 통화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후보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선 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뭐 조건 따지자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선 그 권리당원 문제는 뭐 하나의 예시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바깥에서 오셔도 안에 계신 분들과 공정하게만 경쟁하는 룰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선거에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통화한 주제들은 저와 이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관련된 추진 의지 또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주였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당에서 전임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였고 대표적으로 뭐 기본소득도 있고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정책을 어느 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점을 반영하실 건지 뭐 그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임 성남시장과 도지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도정과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출마하게 된 것이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하는 소신, 또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의 오랜 인연, 제가 30년 넘게 경기도에 살았고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때문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와 제가 지난 대선에서 정치 교체에 대한 그 가치 연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추구하는 가치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경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기도에서 제가 출마하는 것이 그와 같은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임 도지사로서 훌륭하게 도정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바람직한 부분들 승계할 것이고요. 또 혹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제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운영과 나라 살림을 35년간 해왔습니다. 10년 넘게는 나라 살림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의 그 도정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뭐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경선 룰의 세부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전혀 제가 원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바깥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분들 또는 경쟁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적에 안에 있는 분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제 원론적인 언급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이었죠? 됐나요? 예. 다른 네, 예. 새로운 경기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까 5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각각을 4글자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그 의미는 이런 거죠. 원론적으로 경기도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입니다. 또 보다 넓게는 범정치 교체 세력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구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서 이 선거를 치러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가서 반드시 이겼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가지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출범한 지방선거 3주 전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겠죠.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진다면은 윤석열 새 정부가 견제받지 않고 독주하는 그런 모습을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김으로써 윤석열 새 정부의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함께 했던 경기도에 대한 약속 지키겠다. 세 번째로는 정치 교체에 그와 같은 동력을 받아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정치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의원님은 이제 같이 오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제 윤호중 그 대통령 면담에서 회동에서 그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또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같이 오게 된 배경은 물론 뭐 제가 사선 의원이니까 기재위 위를 또 여러 상임 활동해서 뭐 잘 아는 사이였고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때 제가 그 기재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여당에 그 당시 우리 경제부총리였던 우리 김동연 부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현안과 정책에 대한 협의를 했었고요. 또 이번 물론 그런 인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와 또 김동연 두 후보 사이에 중간 연락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두 분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교체, 또 국민의 통합, 또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하는 또 그리고 결국 두 분이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오늘도 우리 부총리께서 출마 선언하는데 같이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또 경기도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우리 정 의원님 대답으로 가름하고 어제 윤호중 대표와는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크게 두 가지 골자였습니다. 하나는 양당 간의 정치 교체 추진 기구를 공동으로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추진위원장을 윤호중 위원장과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또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 개혁 문제 또 앞으로 금방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제도 바꾸는 문제 이 세 가지 등을 포함한 주제들을 빨리 좀 추진하자는 그런 얘기와 두 번째로는 합당과 관련돼서 실무적 협의를 바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골자였고 서울시 상황을 제가 뭐 정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제안받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 가볍게 그 전국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는 나눴지만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권유하거나 하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생활정치 아까 말씀주셨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그 제가 5개의 그 경기도의 비전을 4글자로 요약한 것 중에 이제 보면은 그 민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망 문제도 있고 주거권 문제도 있고 또 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정치 교체 문제는 어떤 정책을 리더십으로서 하는 얘기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민생, 삶의 질의 향상 또 청천원 복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 복지,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을 살피는 것, 경기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공약을 통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죠.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